저희가 이제 11장도 한참 거의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지난 시간에 데어리 퀸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번 주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289페이지였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289페이지에 글로리아가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뭔가 약간 상처를 받았던 내담자였죠. 보수적인 카톨릭 공동체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뭔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엄한 카톨릭의 어떤 그런 교리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289페이지를 보면 수녀들이 5월에 여왕을 뽑고 백색의 옷을 입히고 막 드레스 때문에 가려운데 사진을 찍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5월의 여왕 그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5월의 여왕이 영어로 메이 퀸이죠.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또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어떤 퀸이라고 하는 걸 뽑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이 퀸, 무슨 퀸, 뭐 마늘의 여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갈릭 퀸도 있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마늘 무슨 뭐 여왕 무슨 뭐 미스 무슨 마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메이 퀸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이 퀸을 찍었던 경험이 아주 괴로웠던 경험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자, 그런데 이 메이 퀸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비틀어서 조금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이 내담자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성모 마리아한테 물어보죠 라고 하고 성모 마리아님께서 메이 퀸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불러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 메이 퀸으로 뽑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5월의 여왕으로 뽑혀 있는 그 소녀요. 막 드레스는 간지러워서 막 긁고 있는 사진을 찍히고 막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소녀요. 그 소녀한테 5월의 여왕에게 뭘 원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저는 이런 사진 찍히는 것도 싫고요. 드레스 입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냥 데어리 퀸이라는 데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데어리 퀸이 뭐냐? 미국의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인데요. 쉽게 말하면 맥도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도날드에 가보면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베스킨 라빈스 31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햄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파는 유명한 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어리 퀸, 데어리가 이게 분명히 무슨 유제품인데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보니까 이게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진 찍히는 것도 싫고 그냥 패스트푸드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랑 성모 마리아님이랑 같이 패스트푸드점 데어리퀸에 간 거예요. 메이퀸, 데어리퀸 비틀어서 용어로 지금 이 소녀가 장난친 건지 이해되시겠죠? 나는 메이퀸 싫고요. 데리퀸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치료사가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막 상상을 하면서 킥킥킥 웃는 거죠. 웃으면서 네. 근데 성모 마리아 님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싫어한대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데어리퀸에 가서 막 둘러앉아서 먹는데 성모 마리아 님이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대신에 딸기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겁먹은 부분들도 가는 건가요? 했더니 마지못해서 데어리 퀸에 모여서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각주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291페이지 올림피아의 사례를 좀 읽어볼까요? 293페이지에 경험 가까이 있도록 합니다까지 읽어볼 텐데요.
올림피아는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치료사와 내용을 정수연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켜시는 게 가능하셔요? 네, 아마 불가능하신가 봅니다. 자, 그러면 안순미 선생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아이고, 아이고. 네, 안순미 선생님. 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용도 읽어주시고 치료사를 해주시면 제가 올림피아는 또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역병 올림피아. 올림피아는 성정체성이 유동적인 24세의 독신 그리스계 미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한 후에 IFS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아기였을 때 헤어졌고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올림피아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선언하다가도 분노 퍼붓기를 오가는 깨어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많은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었어요. 뭐 폭풍이다, 벚꽃이다, 뭐 너는 역병이다, 뭐. 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기분이 곧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벚꽃이 뭔가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지만 폭풍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별로 이쁘진 않았지만 역병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아마 그게 진짜 저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드려 볼까요? 네. 아이가 보이세요? 아이가, 담요를 덮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네요. 손대지 마. 담요는 독이야. 아이는 제가 불을 붙여서 좀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긴 침묵.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엉뚱한 장소에 서 있었어요. 손 하나가 저를 아이 뒤로 막 밀어 옮겨가지고 아이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불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음, 아이가 아직 담요 속에 있나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아이가 말하기를 자신이 온통 상처로 뒤덮여 있어서 저를 그것 때문에 감염시키고 싶진 않다고 해요. 음, 아이가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나요? 아이는 제가 과연 참고 자기를 볼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 음, 같아요. 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독제를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담요를 태워버릴 거야. 잠시 후. 그래서 저희는 담요를 태웠고 아이가 해독제를 마셨어요. 아이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아이가 풀 앞에서 제 무릎을 베고 잠들려고 음, 해요. 아이에게 또 다른 짐이 있나요? 올림피아 씨?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아이가 깨어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올림피아의 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추방자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짐 내려놓기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기대가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내담자의 경험 가까이에 있도록 합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음, IFS의 특별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짐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짐의 무게와 짐이 크기에 따라서 부분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도록 IFS에선 도와주죠. 그런데 짐 내려놓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짐 내려놓기로 끝나는 때도 있지만 수십 회기 또는 수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많은 것들이 전부가 내려놔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일어나거나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나거나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결국? 이런 집 내려놓기라는 걸 그 정도와 속도를 누가 결정을 하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장경란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결정할 것 같으세요? 본인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이 누굴까요? 참자하겠죠.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니에요. 참자는 치유를 빨리 일어나고 싶다. 치유를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어도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부분이에요. 부분이 준비가 된 만큼 그 작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결국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 안에 지금 부분과 참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부분을 도와줘서 집 내려놓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나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은 장현환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내면의 지혜가 펼쳐지는 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의 지혜를 이미 부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분이 준비되고 펼쳐지는 만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IFS 세션에서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 뭔가가 안 일어났다라고 할 때 굳이 치료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담자의 시스템이 내담자의 부분이 펼쳐주는 만큼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료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치료사의 책임을 뭐 무시하거나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가 애를 쓰고 뭔가를 끌어간다라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장경남 선생님 뭔가 헷갈리시는 것 네네. 같은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이 아까 지금 읽은 부분에서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얘기해봐요. 네네. 292페이지에 보면 올림피아가 음, 제가 엉뚱한 장소에서 서 있었어요. 손 하나가 저를 아이 뒤로 밀어 옮겨서 아이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불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마, 어, 참나가 이 아이한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 손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몰라요. 어떤 영적인 존재이거나 가이드일 수도 있고, 또는 올림피아의 부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담자의 시스템이 아는 거지, 치료자는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어떤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이게 이 참나를 아예 뒤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멀리 있었는데 아이 뒤로 옮겨주게 되면서 가까이 가게 됐고 또 아이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불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내담자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저도 그냥 추측을 할 뿐인 거죠.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장경란 선생님? 네, 약간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맥락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내담자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올림피아의 내면에 물어본 게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박스를 좀 읽어볼 텐데요. 뭐, 이왕 읽은 김에 박스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집 내려놓기 후의 수치심. 참자 부분 관계에서 두 가지 수준의 보호. 우리는 내담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다시는 수치감 불어넣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추방된 부분들을 치유한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 비판자들이 영원히 활동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자가 수치심을 불어넣는 부분들이 스위치를 끄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경보 시스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참자 부분의 관계는 두 가지 수준에서 보호를 제공합니다. 1. 참자하는 부분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또는 글자 그대로 부분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수치감을 느꼈던 경험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참자하는 전체적인 보호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덜 활동적으로 되는데 이 보호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추방자를 치유해서 내면의 모든 이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내면 비폐환자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중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도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관점, 유머,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메시지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오늘 이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 그 아마존이라고 아시죠? 아마존에 제 IFS 마음카드를 영어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업로드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판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로 꼬박 매달렸거든요. 근데 아마존에 업로드하는데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부분이 나타났냐면 이 수치심을 불어넣는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난 거죠. 이 등신아, 그 노력을 기울이고 한 달에 하나 팔아가지고 한 25불 남거든요. 한 3만 원. 이 등신아, 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벌려고 그 짓을 했니? 막 엄청 비난을 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너는 마케팅에도 능하지 못하고 세상에 너를 알리는 일에도 능하지 못하고 헛짓만 하고 있어. 막 수치심을 불어넣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참자랑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참자랑 수치심을 불어넣는 비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추방된 저의 부분을 치유한다고 해서 수치심을 안 느끼고 저의 내면 비판자가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저를 촉발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한 달에 하나가 팔려. 그러더니 이번엔 두 달에 하나가 됐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이런 부분이 다시 경보 시스템을 발동시키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 내려놓기를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부분이 사라지거나 그 하던 일을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자,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팔리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다른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294페이지부터 이제 미겔의 사례를 읽어볼 텐데요. 미겔은 또 제가 실감나게 읽어볼 테니까 치료사와 내용을
유경 스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실존적 공포를 갖고 있는 미겔. 때때로 혼자라는 느낌이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66세 시스젠드, 이성애자, 성장한 아들 하나를 둔 기혼의 콜롬비아계 미국인 아버지 미겔은 숙모에게서 돈을 물려받은 후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 저는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걱정 없이 은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우울한 것 같아요. 우울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뭔가를 제가 억압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악몽을 꿨었는데, 요즘 다시 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피곤하고 너무 뭔가가 불편해요. 악몽을, 악몽, 악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악몽이 제가 대기권 밖에 우주로 나가서 죽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진입로 옆에 반드시 깎아놓은 관목 울타리가 있었어요. 저는 뭔가 기분이 언짢을 때마다 그 울타리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곤 했죠. 제 문제가 아주 조그맣게 보일 때까지 하늘을 계속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기분이 나아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뒤로 악몽을 꾸기 시작했었죠. 그게 어떤 꿈인데요? 대기권 밖의 우주에 관한 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어요. 정말요? 네, 그게 도움이 됐나요? 웃는다. 아니요. 저처럼 불안을 느끼고 싶으시면 우주를 바라보세요. 불안해하는 부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제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을 향하여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부분이 겁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긴장을 늦추는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미겔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은 그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 뭔가 계속 염려가 되네요. 그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요? 잠시 후, 우주는 엄청 넓고 엄청 추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기분이 어떻다고 하나요? 제가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가 당신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어떤 것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 부분이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요? 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냥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겔은 고개를 저는 좋아요. 그럼 그에게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다른 부분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뭔가 자기 자신이 지나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미겔은 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을 이야기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정서적 고통, 이 회기에서 그는 그 원인을 언급하지 않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존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보호적인 부분이 전체 물리학자가 됨으로써 이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의 작은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던 소녀는 자신이 지나쳤다고 믿는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게 된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일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요? 아, 갑자기 막 짜증나는 부분이 막 제 안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숙모가 돈을 물려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숙모가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추거록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담자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추거록인 것 같아요. 삶이란 뭔가, 죽음이란 뭔가라는 걸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힘들거나 뭔가가 어렵거나 그럴 때 불안하거나 그러면 과목 울타리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감정은 작은 것으로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제 계속 어떤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분이 나아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정서적인 고통을 회피라면 회피, 억압이라면 억압,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런 방법을 쓴 게 그 어린아이에게 실제로는 악몽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주는 광대하고 나 자신은 너무 작은데 그 우주에 어떤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악몽? 그런 걸 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존적인 공포가 불러일으켜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했던 방식이 그래, 그럼 이걸 더 알아가 보자 라고 하는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천체 물리학자가 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숙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물려받고 났는데도 그래서 나는 이제 돈도 많고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우울하다라는 느낌?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악몽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치료사랑 같이 그 관목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있던 그 아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던 그 부분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294페이지 불안을 느끼고 싶으시면 우주를 바라보세요 라고 한 내용이고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한 거죠. 아마 그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미겔의 부분인데 아마 남성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he를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 그렇게 295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295페이지에 그라고 나와 있는 건 다 그 불안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그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녀. 그래서 저는 정말 불만인데 이런 거 번역할 때 좀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번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라고 쓰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우주는 광대하고 추운데
자기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넌 너무 이상해, 지나쳐,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코멘트를 약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목격하기, 집 내려오기, 시간 그 부분도 그냥 읽은 김에 제가 읽어볼게요. 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시간은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무한대로 모양이 달라지고 어떤 용기의 모양도 취할 수 있습니다. 온도의 자극에 반응해서 얼거나 흐르거나 열의 영향으로 원자가 더 멀리 이동하면서 팽창해서 기체가 되거나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시간도 개인의 마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시간은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부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고착돼서 얼어붙을 수도 있고 가장 편한 상태에서 계속 흐를 수도 있고 또는 해리가 돼서 정서적으로 뭔가 팽창이 돼서 그냥 공중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정신 세계에서 시간은 어떤 리니어한 선형적인 경험이 아니고 꼭 A부터 B부터 C부터 D 이렇게 그냥 정해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매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혼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늘어지죠. 그런데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쏜살같이 흐르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분들은 시간 안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물속의 백합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자라나야 하고 만약 어떤 부분이 얼어붙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서 다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고요. 마땅히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